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양재호라고 합니다. 네, 오늘 오랜만에 촬영하시는데 어떠세요? 되게 긴장되고요. 카메라가 되게 낯선데 그래도 예전에 카메라 앞에 서봤던 경험이 있어서 크게 어렵지는 않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지효로에 다니는 수많은 환자분들이 궁금해할 것 같은 질문들을 제가 다 모아왔어요. 네. 하나씩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병원 이름을 히어로 지으셨잖아요. 네. 그 이름에 어떤 마음을 담으셨나요? 처음에 병원 이름을 정하려고 할 때 되게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제가 짓고 나서 들었던 이야기는 어벤져스를 좋아하냐 또는 임영웅 씨와 관계가 있냐 이런 이야기들을 듣기도 했는데 짓고 나서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있었지만 히어로라는 이름을 제가 고민하고 지을 때에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병원에 오시는 모든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이 되게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 그들 각자가 히어로들이다. 저도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요즘 말로 갓생을 사는데 그분들이 다들 히어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고, 또한 그 히어로들이 병원에 오시는데 우리 의료진이나 스태프들도 그만큼 그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히어로가 되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병원에 오시는 분들에 대한 존중, 우리가 히어로가 되어야 되겠다는 다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히어로라고 하면 어떨까? 처음에는 조금 유치하다 생각이 들었지만 그 유치한 이름 뒤에는 되게 깊은 뜻을 담아서 만든 병원 이름입니다. 그냥 이렇게 너무나 잘 보이게끔만 하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 간판에도 뭔가 조금은 의미를 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면 히어로, 스타, 그러면 별이 빛나는 밤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결을 했던 거는 맞는데, 이제 별이 빛나는 밤이라는 그림 자체가 편안하고 아름다운 그런 밤의 풍경이고 좀 쉴 수 있는 그런 풍경이잖아요. 이름상의 그런 맥락도 있지만 그렇게 쉬어갈 수 있는 곳이었으면 한다라는 의미를 좀 담아서 되게 고민했는데 병원에 제가 추구했던 컬러와 잘 어울려서 선정했던 것 같은데 약간의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왜냐면 멀리서 봤을 때 이게 고우 그림이구나 라고 알아보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한 10여 년 가까이 이제 대학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수술하고 이런 삶들을 6, 7년 정말 열심히 살았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저랑 저희 와이프가 주고받는 그 메시지 중에는 늘 그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밤 12시가 지나가면 한 글자로 문자가 옵니다. 와? 라고 오고요. 저는 가! 라고 대답합니다. 그렇게 수년을 살아왔는데, 근데 그 살던 시기 중간에 저도 아직도 까먹지 않는 그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코로나가 한참 유행하고 있을 때 정말 바쁘게 지내다가 어떤 날은 저녁에 저를 찾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랜만에 거의 처음으로 저녁 한 6시, 7시쯤에 이제 병원을 나서서 집으로 이제 향하는 길이었는데 와이프한테 이제 문자가 왔는데 집에 와서 밥을 먹어?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어느 집이나 어느 가정이나 물어볼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 그 말이 갑자기 머리를 뚱 한 대 때리면서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 교수로서 척추를 수술하는 의사로서 되게 바쁘게 살았던 시기도 있는데 내 가족을 돌보고 또 내 삶을 돌보는 그런 시기가 조금 필요했던 것 같다는 생각들을 했던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진료를 보는 건 다 똑같은데 저는 거의 10년 가까이 스파인 서전이라는 정체성이 아직도 계속 남아있는데, 대학병원에서 계속 수술을 하다 보면 저는 약간 수술하는 기술자 같은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수술하게 되기까지 정말 많은 과정들이 있고 또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뒤에도 재활해야 되거나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딱 그 수술만 해드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상황들이 우리나라 의료 현실에서는 많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가기 전 단계에서 환자분들하고 같이 고민하고 또는 수술하고 난 다음에 재활이나 관리에 대해서도 같이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도 꼭 수술을 하지 않더라도 여태까지 수술을 해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대학병원이 아니라 이렇게 개인 진료실에서도 환자분들에게 도움을 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되게 제가 기억에 남는 일화가 있는데, 저희 아이들이 많이 어렸을 때는 일요일 저녁에 이렇게 재울 때 저한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아빠 다음 주말에 봐
라고 했거든요. 저는 매일매일 집에 들어가는 사람인데 아이들이 늘 자고 있을 때 출근하고 자고 있을 때 퇴근했기 때문에 다음 주말에 만나자 그랬어요.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지내왔는데 이제 대학에서 나왔을 때는 주말에도 좀 같이 있을 수 있고 보낼 수 있는 시간들이 조금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되게 그 시간이 짧더라고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커가지고 이제는 아빠랑 잘 놀지 않고 지들끼리 놀고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합니다. 네. 안산 용인도 있고요. 뭐 서울에서도 오시고 저기 영광에서도 오시고 생각보다 송도 정말 이 바다 끝에 있는 병원인데 많은 분들이 오시긴 합니다. 대부분은 제가 대학 때 진료를 받던 환자분들이긴 하고요. 그분들이 이제 멀리서 찾아오거나 아니면 그분들의 소개로 또는 정말 이거를 수술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게 너무 궁금하셔서 수소문을 해서 이것저것 알아보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멀리서 오셨던 분들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예전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 치료했던 분이고요. 한 10여 년 전에 수술을 했던 분인데 소위 말해서 유방암 4기로 척추에 전이가 돼서 수술을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근데 수술을 해드리고 한 7, 8년 정도를 거의 안 보고 지내셨고 어떻게 보면 그 사이에 돌아가셨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분이 정말 저를 검색해서 병원을 찾아보고 들어오시는 그런 일이 한 번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환자분이랑 그냥 얼굴 보고 약간 같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아직도 기억에 남는 환자분이시고 그러고도 아무튼 잘 지내신다라고 연락을 받고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저랑 이야기를 나누는 멀리서도 대학에 있었을 때 저를 기억해주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진료가 끝나면 제일 많이 하는 일은 오셨던 환자분들 차트를 다시 복기하거나 그분들의 영상을 다시 보거나 그 다음에 제가 어떤 시술을 권했거나 치료를 권했을 때 그 치료가 맞았을지 그게 잘 내린 결정이었을지 다시 차트를 리뷰하는 시간이 아마 제일 많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의 시간에는 그쵸, 의사라는 직업의 자체가 계속 조금은 배워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은 우리 같이 계신 원장님이랑 저널 리뷰도 하고 학회도 될 수 있으면 참석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한 2달에 한 번씩 저희 세브란스 정형외과 동문들 또 척추를 우리 연구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하는 모임들 이런 것들 최대한 안 빼놓고 가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또 거기에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의사마다 진단이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는 척추를 보실 때 이제 유독 더 들여다보시는 게 있으실까요? 따로 들여다본다기보다는요 제일 신경을 써서 보는 거는 결국 환자가 어떻게 아프냐, 이렇게 아프시냐 저렇게 아프시냐, 언제부터 아팠냐, 통증이 어디에 있냐, 어떤 형태로 통증이 있으시냐 이런 것들을 되게 집요하게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직접 만져보고 이렇게 할 때 아프냐, 걸어가실 때 아프냐, 아무튼 그 환자분의 아픈 위치 이런 것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여쭤보고 또 실제로 직접 제가 진찰하거나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MRI나 이런 영상들을 보면서도 그 영상과 환자의 증상과 일치하는 비율이 채 50%가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영상만을 가지고 보지는 않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하면서 어디가 아프신지, 어떻게 아파왔는지, 제일 힘들어하는 건 뭔지, 그리고 이학적인 신체 검진상 어떤 현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제일 중요시 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다 아프다, 다 아프다, 여기도 아프다 이렇게 하시는 환자분도 계시나요? 우리 어머니들 중에 온몸이 아프다 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있으시거든요. 근데 이제 참 어려운 게 온몸이 아프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정말 말을 많이 하세요. 자기가 처녀 때부터 일했던 이야기부터 해서 다 듣다 보면 한 20분 이상이 흘러가는데 결국에는 약 달라 이렇게 하고 끝날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도 그 들어드리는 자체가 되게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냥 얼굴을 이렇게 마주 뵙고 이야기를 최대한 많이 들어드리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저도 사람인지라 되게 험하긴 합니다.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정말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저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아파서 못 살 것 같을 때, 이대로는 내가 지내기가 너무 힘들다,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다,
내가 당장 나가서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지낼 수가 없다. 그게 수술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정형외과적인 질환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질환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일반 내과적인 흔히들 제가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는 예로 암이나 이런 거는 검진을 해서 아무런 증상이 없어도 1mm짜리 무슨 암덩어리가 하나 발견이 되면 무조건 수술을 해야 되거든요. 증상이 없어도 의사가 고민하고 말 이유도 없고 환자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이 정형외과 질환, 소위 말해서 근골격계 질환이라고 하는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얼마만큼 아프냐, 그다음에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근골격계 질환은 시간이 지나면서 낫는 질환인 경우들도 많고,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내가 많이 써서 퇴행성으로 오는 질환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아프지만 내가 그런 대로 생활을 잘 할 수 있다 그러면 충분히 시간을 벌면서 수술 시기를 조절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상생활이 잘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범주에 있어서는 영상 속에 보이는 소견이 생각보다 심하지 않더라도 적절한 시기에 수술을 빨리 하는 게 또 도움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들도 몇 개 있지만 대부분은 어떻게 보면 환자의 기능과 증상에 따라서 결정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 또한 애매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 저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제 부모님이면 또는 제 와이프면 수술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렇게 경계를 나누면 좀 명확하게 나뉘어지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운동을 엄청 많이 하셨다고 들으셨어요. 혹시 이제 운동을 시작하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것도 약간 개인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출발인데, 작년 여름쯤인가 제 큰아이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었는데요. 되게 많이 아팠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제 대학병원 생활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주말에만 아빠의 노릇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할 때 해줄 수 있는 제일 좋은 거는 치킨 시키고 피자 시키고 아이스크림 사주고 케이크 사다 주고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렇고 온 가족이 되게 식습관도 안 좋고 비만도 많이 생겼던 것 같고, 그 과정이 쌓이면서 큰아이가 약간 장염 비슷하게, 정확하게는 궤양성 대장염 이런 질환이 이제 한번 걸려서 입원을 한 적이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구나, 엄마 아빠가 저부터도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을 좀 개선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서 시작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긴 했는데, 저도 그냥 책으로 공부하는 정형외과 의사고 질환을 보는 의사지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지, 뭘 먹으면 좋은지, 그렇다고 제 몸으로 직접 실천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제가 그걸 좀 하면 조금이라도 환자분들한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마음들이 좀 생기면서, 운동하면서 저도 배우고 환자분들한테 설명도 해드리고, 또 그러면서 저도 더 열심히 하게 되고, 이런 과정들 중에 한 1년여를 되게 운동을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어떤 운동을 해보셨고 최근에는 어떤 운동 하시는지? 아마 작년 이맘때쯤인데 저희 팀장 한 명이 송도에서 열리는 마라톤이 있다 그래가지고 등록했다고 하길래, 그럼 나도 한번 뛰어볼래? 라고 해서 등록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달리기를 난생 처음 10km라는 거를 뛰어보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달리기는 거의 매주 주 3, 4회 정도를 하고 있고요. 원래는 이제 어깨에 제가 수술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재활하려고 PT를 받기 시작하다가 작년 한 11월서부터는 본격적으로 제대로 운동을 좀 해보자 싶어가지고 열심히 받고 몸을 좀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일 좋아하시는 운동은? 원래 운동 되게 여러 가지 많이 좋아했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정말 젊었을 때는 스키를 너무나 타고 싶어 해서 겨울이면 너무나 열심히 탔었고, 최근에는 못 가긴 하지만 바닷속에 들어가는 게 좋아서 스킨스쿠버도 열심히 했었는데, 지금은 달리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요새 느끼는 거는 밖에 나가서 여러 번 뛰다 보니까 시간이 좀 천천히 가고 계절이 바뀌는 거를 온전히 다 느끼면서 지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운동 효과, 내가 느끼는 성취감도 되게 좋고, 운동하고 나서 만족감, 또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래서 요새는 달리기 하는 게 제일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제일 중요한 거는 안 아프고 오래 사는 게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나이 들어가는데 건강하게 잘 내 삶을 유지할 수 있게끔, 힘들게 그렇게 일했던 젊은 시절에 나이가 드셨을 때는 보상받으면서 여행도 다니시고 그 재밌는 삶을 즐기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정형외과는 아팠을 때 치료하는 게 아니라 아프기 전에 좀 예방을 해드리고 건강하게 나이 들 수 있게끔 도와드리는 그런 과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직까지는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을 치료를 하는 위주로 병원의 진료가 돌아가고 있는데, 점진적으로는 건강을 미리 예방하고 삶의 패턴을 좀 가이드해드리고 더 건강한 중년 이후의 삶을 지내실 수 있게끔 병원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있고 구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또는 송도 내에서도 이렇게 찾아주고 계신데, 그냥 아파서가 아니라 가끔은 하소연하러 오시기도 하고, 또는 이 병원 저 병원 다니시다가 결국에는 저를 찾아와서 물으시는 경우들도 많은데,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환자분들을 뵈면 최대한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듣고 뭐라도 하나 더 설명을 드리고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힘드시거나 또는 뭔가 판단이 안 서실 때 같이 오셔서 고민하고 저랑 경과를 좀 보면서 그 방향을 좀 찾아가시는 길잡이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 많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